비트코인이 100K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상승 시작인가? 기대하기가 무섭게 숨 쉴 틈도 없이 쭉 급락해버렸으니 이젠 정말 매수하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불안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토대로 빠르게 비트코인 시황만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락의 이유를 바이비트 해킹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이런 급락이 나오기 전 비트코인이 98K 위에 있을 때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 상승 과정에서 두 개의 유동성 풀이 생겼고 LRL 형태를 만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한 이상 급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 급락이 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이 오더블록에 도달한다면 여긴 못 먹어도 매수해볼 만한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상승 구간에 있던 모든 유동성이 제거됐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즉 아직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그 근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면 이전 양봉의 고가와 저가 그리고 몸통까지 전부 장악하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전 캔들을 전부 집어삼키는 형태의 캔들을 인걸핑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베어리시 인걸핑 캔들이 출현하면 반등을 하더라도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할 확률이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백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인걸핑 캔들도 다음 캔들에서 반등했으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했습니다. 인걸핑 캔들 출현 후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했습니다. 이후 캔들군 단위에서 반등했으나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걸핑 캔들 출현 후 다음 캔들에서 반등했으나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이브닝 스타 패턴이죠. 이걸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인걸핑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캔들에서 반등했으나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했습니다. 백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 인걸핑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더라도 이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이 저가를 먼저 갱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락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랑 다소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4시간 봉에도 이전 양봉을 장악하는 베어리시 인걸핑 형태가 보이죠? 실제로 이때 이 4시간 봉의 마감을 보고 여기서 급하게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인걸핑 캔들은 낮은 타임프레임 차트에서 MSS, 즉 추세가 반전됐다는 신호를 높은 타임프레임 차트에서 이렇게 캔들 두 개로 보여주는 패턴인데요. 이 부분을 4시간 봉의 짝꿍인 15분 봉으로 봐볼게요. 15분 봉을 보면 이 최고점을 만든 저점, 여길 돌파하면서 MSS, 즉 추세가 반전됐죠? 이 되돌림을 자세히 보면 이 유동성 공백을 만든 오더블럭까지 되돌린 후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1시간 봉인데요.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1시간의 상승 구조도 붕괴됐죠. 즉 MSS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 공백을 만든 오더블럭, 이 반등은 여기 있는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이 저가의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락 근거입니다. 앞서 이 상승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유동성이 제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거된 유동성 아래쪽을 보면 유동성 공백, 즉 FBG와 오더블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채우지도 오더블럭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딱 이 지점에 브레이크가 걸려 반등이 나오고 있죠. 즉 어차피 상승하려면 이 구간에서 발생한 매집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영상에서 신뢰도가 높고 강력한 오더블럭의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오더블럭이 그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실을 알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 여기가 얼마나 유리한 전투지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두 오더블럭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대한 박스 하단의 유동성을 흡수한 자리에서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유동성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동성 아래에 있는 전투지엔 난공불락의 사령관이 함께한다고 했죠. 즉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유리한 지형의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강한 반등의 이유를 이젠 아시겠죠? 이 오더블럭도 마찬가지로 두 오더블럭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더블럭 위에 유동성이 있죠. 즉 이 되돌림이 마무리가 되면 이 유동성 공백을 채우고 이 오더블럭을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락에 대한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전 양봉을 장악하는 베어리시 인걸핑 캔들이 출현했으므로 반등하더라도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저가를 먼저 갱신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현재 하락 반전 후 약세 오더블럭으로 되돌림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더블럭에 도달할 경우 상승이 시작된 지점의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한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셋째,
첫째, 상승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유동성이 제거됐으나 그 아래쪽에 채워지지 않은 유동성 공백과 사용되지 않은 강세 오더블럭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간의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강세 오더블럭 영역까지 되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하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월봉을 보면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엔걸핑 캔들이 있는데요. 즉, 이 저가보다 고가를 먼저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봉에도 인걸핑 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월봉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캔들군 자체를 하나의 되돌림으로 보고 결국 이 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봉에도 인걸핑 캔들이 있는데요. 아직 이 저가를 낮추지 않았고 이 고가도 갱신하지 못했네요. 즉, 이 베어리시 캔들만 해소를 하고 이 93K를 깨지 않는다면 가격이 눌리더라도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텔레그램에선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세부적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